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학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보고요. 오늘 지금은 A형부터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요. 본문을 같이 보시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볼 누구입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기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죠. 자,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학생들의 소감을 들은 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라는 반응이 많군요. 이미 일부분은 실현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게 지금 주제인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은 각종 기기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이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용어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이 주도하는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물 인터넷의 시대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사람 도움 없이 기기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름을 물어보듯 기기도 서로 정보를 나누려면 상대 기기의 아이디나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블루투스나 따라랑 이렇게 해서 쭈루룩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미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정도면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질의응답 후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2009년 당시 9억 개 정도로 집계되었던 사물 인터넷 기계 수는 2020년이 되면서 370억 개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그래서 쭈루룩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사용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관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4년 5월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현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정의했다. 처음에 용어 정리, 요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된 사례, 자, 활용 사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술, 기반 기술의 원리. 자, 기술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그 기반,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4번 나왔었고 5번도 해외와 대비해서 국내의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대중화법이란 해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기억.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본다는 표현에서 공감대 형성 맞게 볼 수 있고요. 니은 청중의 말에 주목하고 그에 반응한다 라 그랬는데 니은이 뭐였죠? 학생들의 소감을 들은 후라 그랬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많군요 라고 하는 걸 봐서는 2번도 맞아요. 3번 디귿을 볼까요? 물론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이 주도하는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다 라 그랬어요. 현재와 대조되는 미래의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라 그랬는데 구체적 상황이란 말이 틀렸죠. 그죠? 현재 지금까지의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이 나온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르다라고 던지기만 했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감상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기. 오늘 사물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주제였지만 영화와 같은 도입부의 영상을 본 후 흥미를 느끼고 강연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궁금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연이 끝난 후 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됐대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강연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의 이해를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있군이라 그랬는데 주위의 조언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4번으로 가볼까요? 강연으로 인한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학교 도서관에 들러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몰랐던 용어의 의미는 물론이고 뚜루루루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라면 인터넷이 되는 기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내게 이번 강연은 그 이상의 지식을 알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죠. 자신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3번의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문제는 B형 문제랑 공통이거든요. 나중에 B형 보시는 분들은 A형에서 다뤘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런 걸 참고해 주세요. 자, 4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자, 기억만 그냥 띄어서 보도록 할게요. 나는 반대. 느낌표. 다수결이니까 반장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1번. 단호한 의사표현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철호의 책을 접으며 두 분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말투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자, 나를 설득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봐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디귿. 그래, 철호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는 생각해봐. 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것 같아 라고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 근데 나는 이럴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자, 리을 넘어가고 미음 볼게요.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 앞에 얘기에다가 갑자기 애가 반대했던 걸 찬성했던 걸 반대.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유준이가 응? 그러면서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원활하게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A를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시면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의견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에 큰 1번 밑에 있는 소가로 1번, 2번으로 한번 볼게요. 1번 학교에 들어온 주민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가 아니라 보호자와 같이 동반하게 하자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B를 체크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은이 어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2학기부터 학생회 주관으로 신청자를 받아 아침 운동을 실시하려고 해. 학교 누리집에 이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자, 아침 운동에 대한 안내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려주자. 1학기부터 운영했던 아침 식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침 식당 운영의 성과를 알려주면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디귿 볼게요. 학교 여건부터 이야기하면 어떨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여러 운동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잖아. 맞아.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원하는 종목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아. 아침 운동은 처음엔 피곤할 수 있어.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 시작이 그 전과는 다르게 상쾌할 수 있지. 이 점을 들어서 참여를 유도하자. 모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릴게. 그리고 재준아, 너는 홍보 문구를 작성해서 학교 게시판에 부착해줘 라고 했어요. 자, 가의 기억에서 미음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읽은 부분이 가죠. 자, 반영되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리을인데 우리 나도 같이 한번 볼까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영양선생님 도움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아침 식사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거 지금 기억에서 얘기한 거, 저번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 사례를 얘기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학기에는 1학기 진행 아침 식당과 더불어 아침 운동을 운영하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네요.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 테니스코트 2개와 축구골대 설치되어 있고 따라랑랑 해서 그 밑에 줄.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학생이 동시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거운 몸으로 허둥지둥 뛰어서 지각을 겨우 면하는 피곤한 아침에서 벗어나세요. 여유롭게 등교해서 운동으로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시작이 더 상쾌해집니다. 라는 거. 이것도 미음에서 나왔었던 얘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그 홍보 문구를 만들재요. 적절한 거. 자, 일단 장점을 모두 포함해야 되고 직유법을 활용을 하래요. 그래서 2번 볼까요?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운동해보세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우정이 비타민처럼, 뭐뭐처럼. 자, 직유법이라고 했으니까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뭐뭐 같이 이런 표현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8번에 볼게요. 지난 5월의 내 모습은 5와 관련이 깊었다. 늘 5분 간격으로 알람을 5개씩 맞춰두었지만 이불 속에 뒤척이다 학교에 늦게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번 의미가 중복되어서 늦게를 삭제한다. 지각이라는 말 안에 늦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늦게를 삭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그 앞에 뭐 단어부터 같이 볼게요. 일찍 학교에 오는 것이 바람직할까 걱정되었다. 자, 문맥으로 보아 부적절한 단어이면 가능할까로 수정한다. 자, 일찍 학교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말로 바꾸는데 아무 이상 없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런데 학교에 30분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늦어도 지각을 안 할 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더욱이로 수정을 하래요, 이걸. 가능할까 걱정되었다. 근데 더욱이 이러이러한 걱정도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더욱이는 맞지 않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9번하고 10번 문제도 공통 문제지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면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여 과제에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거죠. 표절 방지, 예상 독자,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 자,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타인의 글을 따오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들도 하니까 좋은 점수 받고 싶어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추월 책임감도 없이 표절을 한다. 가일층 심각한 것은 자신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자, 요 얘기를 지금 쓰기 위해서 얘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오고 있어요.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표절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표절행위의 급증. 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 다음에 표절도 늘어났었대요.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졌대요.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절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실수이든 의도적 행위이든 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표절을 밝혀질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한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올게요.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대안책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절 예방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자, 9번의 답. 문제 상황, 가장 적절한 거.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9번의 답이 4번이고요. 10번.
보기는 학생의 글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다듬기 위해 세운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를 볼게요. 몇 가지를 수정을 하래요.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다. 자, 제목. 그 다음에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해라. 그 다음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동참을 촉구,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 그 다음에 한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라 라고 했죠. 자, 1번 추호, 가일층, 무관용, 한자어. 자, 한자어 잘 모르니까 고려해라 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인터넷 보급률과 표절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할 수가 맞고요.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해서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자. 자, 결말에는 뭐 하라 그랬냐면 요약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부터 문법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음운이 뭐예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음운엔 뭐가 있냐면 자음과 모음. 이게 바로 음운이에요. 그쵸? 그리고 음운의 변동 문제는 꼭 나와요. 매년마다. 음운의 변동에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교체. 그 다음에 2번째 탈락. 3번째 첨가, 4번째 축약. 이 중에 교체 안에 또 5가지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그 다음에 구개음악. 그쵸? 그런 것들로 해서 5개가 이루어져 있고, 탈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음군 단순화가 들어있고요. 첨가는 뭐 니은 첨가,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도 이쪽에 들어갈 거고요.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기를 볼게요.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1번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없다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얘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기 써 있는 대로 비읍, 그 다음에 따예요. 여기 무슨 음운 현상이 들어갔나 봅시다. 자, 비읍, 시옷. 얘는 자음이 2개가 있는 거죠. 우리말에 비읍, 시옷이 합쳐져 있는 자음은 없죠. 그쵸? 쌍기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만 비읍, 시옷 이렇게 각각의 자음이 합쳐져서 그냥 이렇게 병서자로 쓸 뿐이지 비읍, 시옷이라는 자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읍이 남았다는 거는 이 비읍, 시옷이 비읍이 되었다는 거는 대표음이죠. 대표음으로 소리가 났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얘는 시옷이 떨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죠. 이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쵸? 그럼 비읍 온 것까지는 해결됐어요. 근데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된소리대기죠.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탈락이고요. 된소리대기는 교체고요. 그쵸? 그래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없다로 발음한다라고 해서 1번은 맞았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짓, 이, 기, 다는 진리기다로 발음을 한다. 자, 여기서 뭐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시옷이네요. 시옷이 얘는 처음에 먼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진누르다, 뭐 무르다, 진리기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우리말에는 첨가가 들어가죠. 무슨 첨가가 들어가냐면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써보면 칫, 리, 기 다가 됐어요. 이러고 보니까 디귿하고 니은이 충돌을 했네요. 얘네 둘이. 자, 옛날에 뭐 자음동화 이렇게도 배웠지만 이제는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자, 비음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바뀐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될 거고요. 자, 니은 첨가가 될 거고 비음화가 될 거고 끝소리 규칙은 다시 말하면 교체고요. 니은 첨가는 첨가고요. 비음하는 교체죠. 또다시 그래서 교체와 첨가가 되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탈락과 첨가가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11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옳은 것 길짝지은 것은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라 그랬어요. 자, 나는 눈을 감은 채. 앞에 있는 감은이랑 같이 연결해서 볼까요? 요거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인 거는 보이시죠? 그러면 앞말에 수식을 받았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체언이라는 소리죠. 체언에는 뭐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 조사는 여기저기 많이 붙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로라는 조사가 붙었다라는 걸 봤을 땐 앞말은 체언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는 체언. 기억은 체언. 그 다음에 그는 부모님께 이불 2채를 선물로 보냈다라고 했어요. 앞말과 같이 볼게요. 2채를 선물로 보냈다. 자, 얘가 또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네요. 지금 얘는 그럼 뭐죠? 수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죠, 지금. 얘 숫자를 나타내 주기는 해요.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을 수식을 하기 때문에 수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언이잖아요.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기 때문에 수식의 기능이 없어요, 수사는. 근데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예요. 그죠? 체언을 수식하는 건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는 건 부사. 그쵸? 자, 관형사인데 숫자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수관형사. 그냥 뭐 관형사라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두는 수관형사고 여기 있는 채는 아까 거와 같이 체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라 그랬어요. 자, 요건 빼놓고 먼저 리을부터 해볼게요. 그녀는 당근을 채를 썰어서 역시 조사가 붙어 있네요. 붙어 있고 당근을 채를 썰다, 당근을 채 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것도 뒤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봤을 땐 체언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A, 기억, 니은, 리을은 체언이다가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기억이죠? 기억, 니은, 리을이고요. 자, 2번 기억는 수식어가 필요하다라 그랬는데 요 두 개는 지금 앞에 있는 거 그죠? 이불채를 갖다 주셨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도 눈을 감은 고향을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눈을 채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수식어가 필요한. 그래서 얘네 둘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의존 명사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앞에 수식어가 필요한, 수식을 하는 놈이 필요한.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빼놓고 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채 밟기도 전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피수식어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식을 해줘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죠. 그럼 요걸로 봤을 때 얘의 품사는 뭐죠? 얘는 관형사죠. 얘는 명사죠. 체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B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있다. 기억 볼게요.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에다가 동그라미 하신다면 인용절인 거 바로 보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주어는 뭐예요? 전체적인 주어는 시청에서죠. 자, 그 에서에다가 잠깐 우리 주목을 해볼까요? 자, 이 에서, 이 조사예요. 조사. 조사는 뭐뭐 있죠? 조사의 종류에는? 조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격조사에는 뭐가 있냐라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다 격조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자주들 하는 실수. 자, 격조사 중에서 주격조사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않고 는, 이,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은는은 격조사가 아니에요. 은는 같은 경우는 이 보조사 자리로 가셔야 돼요. 주격에도 붙고 목적격에도 붙고 다 붙는 게 은는이기 때문에 얘는 격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격조사에는 이, 가, 그 다음에 에서,
깨서가 요 4개가 주격조사예요. 그러면 이 가야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현되는 게 다른 것이고 애석께서는 언제 쓰이느냐. 깨서 같은 경우는 생물체 주어일 때, 그 다음에 에서는 무생물체 주어일 때, 지금에서 같은 경우요. 시청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조사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주어를 잡기가 더 쉬웠겠죠. 자, 시청에서 발표했다. 자, 시청에서 발표했다. 이게 지금 큰 주어와 서술어고요. 그 안에 뭐뭐고라고 해놨으니까 그게 인용절을 안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기억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맞았네요. 그럼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자,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서술어가 문제이다잖아요. 문제이다. 얘를 분석을 해보면 문제라는 거 명사, 다시 말하면 체언이고요. 요 뒤에는 이다. 얘는 서술격 조사죠. 자, 우리말에서 서술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아니면 2번째 동사, 3번째 형용사. 이 2개는 합쳐서 용언이라고 하죠. 어쨌건 이렇게 서술어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얘는 문제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말에서 요 부분이 서술어가 됐네요. 그쵸? 그럼 무엇이 문제이다? 요 앞에 있는 무엇이, 요게 바로 우리말에서 주어가 될 거잖아요. 얘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 우리가 서울로 돌아오느냐, 요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주어는 그에게는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에게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되겠죠.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주어예요. 요게 주어고 어떠한 것이 문제이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 그에게는이 아니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공통 문제죠.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라고 했어요. 1번.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도대체 몇 시냐라는 의문 표현을 사용해서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를 도대체 몇 시냐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붙잡혔어요 라고 그랬어요. 자, 붙잡혔어요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붙잡혔어요. 자, 이거 늘려서 한번 써볼게요. 붙잡히었어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얘의 기본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붙잡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붙잡다 해서 그냥 지금 해요차가 들어간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다 보면 일단 요 히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엇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요 엇은 뭘까요? 과거를 나타내주는,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거고요. 얘가 바로 접사가 되겠죠. 접사. 뭐 비동접사든 사동접사든 히는 공통으로 쓰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났음을 강조한다. 그죠? 늦게까지 선배들한테 붙잡히었어요. 뭐 자기가 선배를 내가 붙잡았어요. 선배를. 이렇게 된다면 그건 주동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능동이 되겠지만 이게 요렇게 히가 들어서 얘였으면 능동이지만 요렇게 돼서 피동 표현이 됐네요. 그쵸?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차 바쁘게 나간다 깜빡 잊었어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아차 느낌표 붙어있죠?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못했어요. 부정부사 못을 사용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 부정문에는 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도 있지만 종류별로 봤을 때는 못 부정문하고 안 부정문이 있죠. 자, 못 부정문 같은 경우와 안 부정문 두 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 그거 못해. 이 경우는 다르죠. 자,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의지,
얘는 딱 그거 못해, 능력의 부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못 부정을 사용해서 불가피한 상황, 내가 능력적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네요. 미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맞죠? 인칭, 그쵸? 인이, 이거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했다. 상대를 제외시킨, 그쵸?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르다와 부르다 1, 불리다 1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그럼 사전을 먼저 보기 전에 그 다음에 불리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이렇게 써놓고 한번 볼게요. 1번 A에는 부르다 1에 1이 니은이 들어간다. 자, 부르다 1을 보니까 불러, 부르니라고 활용을 한대요, 일단.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있는 거 니은을 볼게요.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한다. 자,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요거를 이제 A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 불렀다의 피동이래요. 그러면 피동은 이희리기가 들어가야 되죠. 접사로 이희리기.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들어가고요. 자, 불리다.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면 되죠. 자, 여러분 피동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피동은 영어에서 수동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동태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로 있던 것을 by, 목적격의 형태로 뒤에다 붙이잖아요. 구어도 똑같아요. 지금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지금 가로쳤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에 의해서 by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부르다 1과 불리다 1은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자, 어간이라는 말 나왔어요. 또 머리 아프죠 지금. 자, 용언. 용언에는 뭐가 있죠?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에요. 자,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찢어지죠. 그죠? 활용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를 활용을 했을 때 달리다, 달리고, 달리며, 달리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간, 어미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부르다 1과 불리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라 그랬는데 지금 그 표제어 옆에 이렇게 박스 있는 거 그게 활용하는 형태예요. 보면 부르다는 불러, 부르니라고 해서 불러가 됐으니까 어간의 형태가 변했네요. 근데 불리다는 불리어, 불려, 그러니까 불리니, 불리까지인데 안 변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시고 다음 강에서 바로 16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